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읽어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점점 더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목의 성적이 다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아이와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너는 국영수를 잘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기타 다른 과목까지 다 잘하니? 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는 이야기가 그때 제가 너무 감동했죠. 새학년 새학기 맞아서요. 올해는 읽는 척하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끝까지 제대로 읽는 아이를 돕기 위한 4가지 읽기 독립 솔루션 오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독서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책나무 대표 이명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평소에 이런 말씀 자주 해주시잖아요. 아이의 독서 습관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부분은 20년 동안 체감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경험담을 좀 나눠주세요. 많은 어머님들이 그 책나무에 상담을 오셔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책을 안 봐요. 책을 한 자도 안 읽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계신데,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러 오시면 제가 일단 아이를 그 리딩룸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나는 책을 못 읽는 아이야. 난 책을 싫어하는 아이야 라는 인지를 아이한테 굳이 심어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또 어머님의 고민을 저희가 충분히 들어주어야 할 또 필요가 있고, 네. 아이는 아이대로 앞으로 이제 책 읽기를 제대로 시작할 거니까 네,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 제가 한번 여쭤봐요. 어머니, 네. 우리 아이가 책을 정말 안 읽을까요? 혹시 못 읽는다는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나요? 어머니 혹시 보험 많이 드시는데 네. 보험 약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냐? 근데 저는 실제로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몇 페이지 못 넘어가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정관이 되게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네. 어려운 이유는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간 어휘가 전부 전문 용어예요. 읽다가 막히고 읽다가 막히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이제 저도 덮고 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 보험약관을 안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라고 말하면 읽었다, 못 읽었다 라고 판단을 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똑같은 경우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머니 아이가 사실은 책을 잘 안 읽는다고 어머니가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아이 잘못은 없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요. 어머님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 아이에게 충분히 독서의 환경을 제공했었나?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나가야 될지를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요번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담아서 초등 읽기 독립의 힘이라는 책을 거의 대대적으로는 첫 책을 내셨잖아요. 여기서 아이의 독서 발달, 시기별로 부모의 역할과 과제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단계별이잖아요. 단계별로 좀 짚어주세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 읽기의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어머님이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으면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우리 아이의 독서를 조금 지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독서 기초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초기라 하면 아이가 이제 막 독서를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독서 정서가 제일 중요해요. 아이의 그 인지 속에 독서는 나에게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한 거야. 나를 긴장시키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들을 아이가 충분히 인식하면 제일 좋아요. 책을 읽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고 그냥 당연한 일이 되는 것, 이런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인생 전반에 걸친 독서를 좌지우지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단계를 나누는 기준점이 뭘까요? 일단 나이대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나이대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가 책을 읽는 수준은 나이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3, 4학년이 되어도 저희도 책나무에서 처음 아이가 왔을 때 진단 테스트를 해봐요. 읽기 정도가 어휘력은 어떤지, 문학책은 어떻게 읽어나가는지, 정보에 관련된 책은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면 3, 4학년인데 1, 2학년 단계 아이들이
또 충분히 나와요. 네. 또 5,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3학년 정도의 예. 그 수준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예, 말이에요. 예. 수준별 문해력의 차이도 있는데 예. 감성은 또 다른 문제예요. 감성은 딱 자기 나이만큼 가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아이는 5, 6학년이 되었는데 읽기 수준은 저학년에 머물러 있고 네. 그런데 감성은 자랐어요. 네. 그래서 시시한 책은 읽기 싫어요. 나는 아직 이 단계의 책밖에 읽지 못하지만 읽으면 시시하고 유치해 보여서 독서 불균형이 일어나거든요. 네. 독서 기초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독서 기초기 친밀하게 아이가 책과 친해지려면 부모님이 인식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어머님이 아이가 책을 글자를 유창하게 읽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글자를 해독하는 데 시간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버리면 일단 이해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소리 내서 아이에게 책을 읽혀보세요. 그리고 조사를 빠뜨리고 읽는다든지 네. 조금 한 문장을 빼고 읽는다든지 네네.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서 네. 그냥 문장을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어머님께서 충분히 읽어주는 시간도 필요하고 네. 또 하나는 아이에게 여러 번 소리 내서 읽기를. 왜냐하면 아이도 눈으로 읽혀지는 것들이 이게 책을 읽는다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소리를 내면서 빠지지 않고 읽는 과정을 아이에게 밟아주면서 아이가 충분히 문장을 통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막힘없이 술술술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독서 정착기예요. 정착기. 보통은 3학년, 4학년 정도의 나이를 저희가 정착기로 봐요. 근데 이때는 이제 조금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네. 기초기에서 글을 읽는다는 것이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주었어야 해요. 예. 왜냐하면 문자를 이해한다는 건 읽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내가 이 문자를 이해하는 해독 과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면 네. 이해 단계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3, 4학년 단계가 이 단계가 충분히 거쳐온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겠죠. 그냥 아직까지 읽어내기에 급급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두 아이의 경우에 충분히 이거를 잘 해온 아이들이 점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아이가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충분히 이 단계를 잘 밟아왔다면 조금 더 글밥이 많고 내용이 좀 복잡해지는 책들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만약에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재빨리 저학년부터 단계를 다시 밟아오면 돼요. 왜냐하면 3, 4학년이라면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책, 편안한 책, 전래고전 충분히 재밌어요. 어머니도 나중에 책에서 한번 집에 있는 흔히 많은 전래고전 책을 한번 골라서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와 참 좋은 스토리와 그 엄청난 어휘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래로 내려가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면 정착이 됐다. 얘가 잘 읽고 있다. 이 부분은요.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막힘없이 줄줄줄줄 읽을 수 있는지 그거 한 가지를 좀 체크하시고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책을 온전히 혼자서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되는 학년이 4학년이잖아요. 그 4학년이니까 이걸 연습하는, 훈련하는 단계가 이제 3학년 때쯤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책이 아니라 뭐 정보가 담겨 있는 책도 충분히 읽고 핵심을 조금 찾아내서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 아이가 친구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아이의 이제 감성과 조금 맞닿아 있는데 지금까지의 친구가 엄마끼리의 관계, 학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곧 친구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학년쯤 이제 들어서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요. 왠지 저 아이하고 노는 게 재밌어, 기분 좋아 하는 친구 관계가 생기면 조금 독립하려는 의지가 생기거든요. 부모님의
그런 울타리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학원을 종종 빼먹기도 하고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죠. 그래서 약간 지금까지 잘 지내오던 루틴이 깨진 확률이 굉장히 많은 시기가 3, 4학년 시기이기도 하고 아이가 책을 읽고 나서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오늘 책 읽기 어땠어? 어떤 이야기야?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충실히 대답을 다 할 수 있냐? 네. 예. 그리고 요점을 말할 수 있냐? 그 이야기를 간단한 문장으로 쓸 수 있냐? 이것들을 꼭 점검을 하고. 쓸 수 있는 것까지요? 네, 여기서 쓴다는 게 독후감 한 편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것들은 사실은 아이가 책 읽고 독후감 써라고 요구하는 게 아이가 책을 싫어하게 만드는 제 1순위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 두 문장으로도 쓸 수 있냐. 이 연습을 조금 많이 시켜주시면 좋죠. 아이가 싫어하는 이유는요. 어머님이 그것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아이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왜 넌 이걸 못하니라고 핀잔을 하거나 그런 모욕을 주는 말을 아이에게 제공했을 때죠. 어머님이 내 아이의 독서 단계를 그냥 인지하고 내가 무엇을 앞으로 도와주어야 되겠다라는 접근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면 기분 나쁠 아이가 없어요. 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더 엄마와 책 읽기 과정을 더 잘 즐길 수 있겠죠. 근데 3, 4학년에 150페이지 정도를 자유자재로 읽으려면 이 정도가 정착이고 저는 목표지 않을까 싶은데 더 2단계가 더 남아있는 거죠? 네, 아직 남아있죠. 3단계는 뭔가요? 독서를 학습과 잘 연결시키는 과정이 중요하죠. 학습과 연결시키. 네. 이제 5학년, 6학년 정도가 될 건데요. 지금까지 재미있는 책 읽기를 했다면 이제는 필요한 책 읽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스토리가 있는 책은 조금 훑어서 읽어서 지나가도 이해할 수 있고 줄거리도 남아있을 수 있고 나의 감성도 연결을 하면서 지나갔겠죠. 그런데 학습은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학습은 천천히 꼼꼼히 여기서 원하는 바를 내가 캐치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단계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단계에서는 충분히 숙고하면서 생각하면서 읽기를 좀 훈련시켜야 돼요. 4학년 아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면 아이가 수학학원을 2번을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 어머니께서 어느 날 상담 전화가 오셔서 우리 아이가 책나무를 더 가고 싶어 한다. 수학학원 마치는 날엔 반드시 자기를 책나무에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어머니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하셨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예전엔 수학이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수학이 조금만 문제가 길어져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읽기 싫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대충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끊어읽기를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저희가 이 끊어읽기를 시작하고 나니 글을 이렇게 읽으면 되고 여기서 요구하는 건 이거야 라는 훈련이 된 거죠. 그리고 재미를 붙인 거예요. 더 이상은 그 수학의 긴 서술형 문제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아이는 성취감을 느낀 거예요. 공부가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 느낌이요. 이건 너무 중요하죠. 아이에게 나 뭔가를 해보니 내가 성취할 수 있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 내가 발전하고 있구나. 이 느낌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을 조금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6학년이 되었을 때 충분히 글 읽기가 잘 진행되어 온 아이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한테는 그 수직 독서를 좀 시켜줬으면 싶어요. 수직 독서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흥미로운 주제를 찾았어요. 남들과 다르게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알아보고 싶어. 이런 욕구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책을 익혀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경험. 내가 어떤 것 한 가지를 제대로 가져본 느낌. 그런 독서 만족감.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관련된 주제의 다양한 책을
네. 다양하게 옮겨가는 거. 네. 그게 필요한 단계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학습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뭔가 내가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본 아이는 충분히 글을 읽으면서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이미 난 잡혔어요. 네. 그리고 책이라는 게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경험을 가졌죠. 예. 이것들은 다음 경험으로 옮겨가요. 네. 이게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국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영어도. 네 번째는 독서 지속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유가 조금 생긴 단계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충분한 어휘력이 쌓였고요. 네. 그리고 충분히 읽고 이해하는 것들이 힘들지 않은 단계가 되었어요. 네. 자, 이때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냐 하면 이미 배경 지식이 많이 쌓였을 테죠. 그러면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네. 왜냐하면 나에게 배경 지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나의 뇌가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결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이 너무 재밌겠죠. 그리고 그 50분 동안 충분히 집중하겠죠. 예전에 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읽어온 아이가 있었어요. 네네. 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점점 더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목의 성적이 다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이와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너는 국영수를 잘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어떻게 기타 다른 과목까지 다 잘하니? 너에게도 시험 기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예. 것이고 이걸 충분히 다 외워서 읽고 이해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넌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선생님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그때 제가 너무 감동했죠. 지금까지 네. 책으로 텍스트로 읽은 아이가 네. 선생님 말씀을 접하는 부분에서도 이해가 되네요. 우리 뇌는 나의 뇌로 들어온 정보를 글 텍스트로 저장하진 않는다고 해요. 이미지로 저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읽은 책들, 내가 읽은 정보를, 내가 알게 된 정보를 다시 바깥으로 재생시킬 때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들어있던 것들을 나의 언어라는 것들로 변환해서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텍스트를 읽을 때 이미지로 저장이 돼 있어요. 또 선생님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조합을 하겠죠. 이런 정보들이. 지속기에는 사실 부모님이 그냥 발판만 마련해 주면 되고 특별히 해야 될 역할은 제가 봤을 때 큰 역할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쨌든 중학교 때 수업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읽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 초등 고학년만 되어도 많지 않죠. 네, 읽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은 책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처럼 영상이 쏟아지는 이 시기에 책을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 독서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아이를 잘 관리하면서 예. 책 읽기를 끝까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머님이 보지 않는 어머님이 없는 그 아이만의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너무 많은 영상에 노출돼요. 네네. 책을 읽기는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일정 시간 네. 독서 타임, 가족 네. 독서 시간을 네. 저는 준비를 해서 네. 중학생이라면 하루에 20분 정도라도 매일 읽는 훈련이 중요해요. 이거는 나의 뇌가 영상이 아니라 텍스트를 충분히 읽을 환경에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중학교 3학년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의 책상에 연금술사라는 책이 놓여 있는 걸 봤어요.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힘이 들고 피곤하면 휴대폰에 손을 뻗기 마련인데 이 아이는 책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가 남다를 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과 내가 좋아하는 책 읽기를
공존시킬 수 있잖아요. 네네. 아이들은. 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어떤 단계에서 앞단의 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앞단에서 어느 정도 하고 넘어와야 네. 그 다음 단계가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전에 책을 많이 못 읽어줬는데,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보니까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는데, 만약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님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5, 6학년이 되었는데 책 읽기가 너무나 부족한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은. 네. 근데 이 아이들에게 너무 유치한 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예. 감성이 따라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 읽기가 너무 좋은 게 한국사 책이에요. 한국사는 인문학 영역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보의 영역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사 책이 아무리 짧고 쉬워도 시시하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어른들의 이야기, 그리고 전쟁 이야기, 서로 권력과 그런 다툼의 이야기들이 충실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단계별로 수준을 높여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안 읽는 친구들이면 학습 만화를 접하게 한다든지 그런 말씀이신가요? 한국사에 대해서 어떻게 가이드해 주면 좋을까요? 한국사 책이라 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삼국유사, 삼국사기죠. 예, 이런 이야기들은 재미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넘어와서 통사로 넘어가요. 네. 그리고 이 통사 안에는 이제 시대 순별로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재미있어요. 예. 그래서 왕별로 또 인물별로 이 많은 이야기들을 읽다가 보면 그 역사의 사건,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어휘가 제공이 되겠죠. 그 복잡한 한국사의 흐름을 아이가 캐치하기도 하죠. 그 정보, 왜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흘러갔고 이것 때문에 일어난 그 다음 영향은 무엇인지까지 아이들은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죠. 이렇게 4단계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또 궁금증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